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나흘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그 각종 지표들이 경제 지표들이 부진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점점 확신에 가까워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승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제한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오늘 그 0.13% 약간 상승한 그런 이제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 이게 상승을 오래 유지하지를 못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로 출발을 했고 개인만 이제 매수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 마지막에 가서 오후에 이제 기관이 동시호가 직전에 매수 쪽으로 매수 우위로 전환했다가 동시호가에서 거의 한 1,5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또 외국인하고 개인은 파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나타냈습니다. 종가에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주요 섹터 뭐 그동안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개별 섹터들이 움직임만 산만하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156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59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도 12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56.27포인트 어제보다 0.19% 떨어지면서 끝냈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보권 이상에서 출발은 했는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그 지수가 상승해서 0.7% 이상까지 갔었지만 이제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또 개인들이 올라가니까 이제 매물을 내놓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무려 4,417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15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69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928.40포인트 어제보다 0.5% 상승하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떨어지고 뭐 약간이지만 코스닥은 오르고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이제 행보를 보였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다시 음봉을 붙였어요. 그래서 뭐 이게 갈 길도 바쁜데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속도감에서는 상당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은 뭐 어렵지만 그냥저냥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21원 80전 어제보다 1원 60전이 떨어졌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229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677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21억 순매수했고 네이버를 35억, 포스코 퓨처엠을 6억 순매수했고 기아는 73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6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오늘 산 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포스코 퓨처엠 요렇게만 샀고요. 기관은 삼성전자를 751억 순매수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06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SDI도 163억을 샀고요. 현대차 10억, 기아 22억. 이게 이제 기관이 오늘 매매한 거고 재밌습니다. 더 이게 뭐냐면 에코프로 BM, LNF 이쪽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2,220억을 순매수했어요. 에코프로 BM을 530억을 순매수하고 LNF를 47억 순매수, 포스코 DX를 740억 순매수.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뭐 오늘 코스닥에서 4,417억을 샀는데 주로 이제 그 시총 상위 랭커들을 이렇게 사니까 코스닥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반면에 이제 우리 기관은 다 팔았습니다. 우리 기관은 2차전지 관련된 것들은 전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뭐 그동안에 시장에서 주도 세력화돼 있던 뭐 이제 뭐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잘 나가지 못하고 자꾸 주춤거리니까 전체적으로 그 좀 작은 그런 섹터들이 막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로봇이 이게 이제 글로벌 그 진행형 로봇 시장이 2025년까지 이제 평균 32%씩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고, 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이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서 더더욱 기대된다. 또 정부의 지원 정책, 이런 로봇 산업에 대한 뭐 이런 기대로 오늘 이제 로봇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인데 이거는 이제 뭐 애플이 그 애플 워치 생산하는 그 이제 그 강철 셰시 프레임을 만드는데 3D 프린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3D 프린터 관련되는 것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입니다.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 전력선 판매 가격도 지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서 괜찮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LS전선은 전력 케이블 수출이 3,469억 원, 전년 대비해서 23%나 증가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미용기기도 뭐 조금 움직이고 뭐 그렇습니다. 보험사도 뭐 그렇고, 예. 그다음에 뭐 그 마리화나가 뭐 아침에 잠깐인데 워낙 이제 뭐 그건 이제 미국 보건당국이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마약 등급 낮춘다는 얘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그냥 끝까지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출산 관련돼서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뭐 키즈 유아 이런 건데 뭐 아시지만 뉴스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학계 출산율이 0.7명이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꽁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17조 5천억 원을 이 저출산 예산에 투입한다 뭐 이러면서 그쪽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에 뭐 개별 종목은 뭐 아시지만 포스코 DX가 오늘 뭐 미국인들도 많이 사고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전 상장 얘기하고 9일째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시장이 악재도 없고 또 새로운 동력이 될 호재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이제 이렇게 표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분간 9월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시장은 움직일 것 같다. 결정적인 모멘텀을 가진 호재나 악재가 없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그 오늘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어젯밤에 ADP 민간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 그것도 17만 7천 명 증가로 나오면서 그 전에 이제 발표됐던 7월 이제 기업 고용 건수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심리 지수 뭐 모두 이게 어떻게요? 경기 후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후퇴의 시그널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압박이 될 거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뉴욕에서 4일째 3대 지수를 모두 이제 상승 쪽으로 밀어올린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약해지는 거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되는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 PC라든지 비농업 부문의 이제 고용 지표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만 이 대부분의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것들이 다 경기 후퇴를 의미하는 그런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런 경기 그 지표들이 경기 후퇴를 예고한다. 그러니까 너무 과열된 거를 좀 가라앉 쿨다운 시킨다.
결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준이 9월에 금리는 인상이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다 뭐 오늘 뭐 PC나 뭐 이제 고용지표 볼 것도 없이 이미 다 사용한 거예요. 시장이 이제 다 끌어다가 사용한 재료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뭐 특별한 호재도 없지만 악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9월 시장을 8월보다 좀 나아질 거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9월에 올릴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선감이 상당히 떨어져요. 뭐 당연히 그동안 그렇게 해서 못 올린다. 그리고 그 자체만 갖고로는 신선감도 없고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됐고 그렇다. 그래서 큰 임팩트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는 걸 이미 시장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한 달 남짓 동안 시장을 괴롭힐 수 있는 악재 또한 안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9월에 금리 인상 없다. 이거 맞아요. 금리 인상 없다. 근데 이제 11월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시장 특성상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막 땡겨갖고 걱정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많이 땡겨 쓰는데 걱정은 시장은 이제 닥치면 해요. 그러니까 11월에 뭐 그동안에 또 지표들이 또 바뀌고 그래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하는 거는 그 임박해서 걱정해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9월서부터 이제 그 사이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이제 큰 재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비어 있는다. 그리고 각종 지표들이, 경제 지표들이, 말하자면 경기 둔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GDP도 뭐 2.4에서 2.1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긴축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뭐 세게 긴축할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을 뭔가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뚜렷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긴축 강도를 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는 각종 경제 지표가 경기 둔화를 말하는 거는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죠. 궁극적으로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기 후퇴 내지 둔화의 시그널은 결국에 가서는 그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드는, 실적이 축소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야기시키죠. 근데 이게 이제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얘기는 이거는 이제 실적이 나오려면 또 10월 중순쯤 지나가야 되니까 그거는 그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9월은 상당히 바람도 안 불고 좀 온화한 이런 때가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9월에 뭐 엄청난 랠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오름 정도의 이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 이제 9월 하수 끝에서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이제 엿새 놀잖아요. 이번에 공휴일 지정돼서 10월 2일이. 그럼 이제 항상 연휴 전에는 시장이 뭐 그렇게 썩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연휴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이 말하자면 우리가 한번 주가가 오르려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올 1월부터 7월까지 오르던 주가가 8월 2일부터 빠졌어요. 그래서 17일까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피치사의 미국 정부 신용등급 강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구조적인 문제 이슈를 꺼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막 17일 동안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랬다가 그 17일부터 올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떠오르는, 물론 이제 뭐 코스피나 코스닥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는 지금 이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큰 랠리가 아니더라도 9월에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뭐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9월이 지나고 나서 좀 상승을 했는데 나는 그걸 놓쳤다 이러면
이거 가슴 아프죠. 왜냐면 뭐 올해 시장에서 그렇게 오르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놓치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말씀은 9월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9월 시장은 오른다가 아니라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른다 하면은 이제 실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를 수도 있다. 그럼 난 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뭘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장의 형태가 급등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완만한 상승 정도는 이러면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제한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우리는 허들이 좀 있지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 간의 차이가 날 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어떤 산업이 좋다 그러면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산업에 있는 종목이 다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업이 좋은 거하고 주가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템포 조정 할 수밖에 없죠. 미래가 좋더라도 그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종목 간의 차이가 많이 나올 듯 한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돼요. 산업이 좋다고 모든 종목이 다 좋지 않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거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그 해당되는 종목이 수급이 살아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종목이 수급이 어떠면 섹터보다 종목이 더 중요한 장이 될 수도 있어요. 9월 시장이. 그러면 그게 뭐냐?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 이제 제가 말하는 매수 시그널의 완성형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완성형.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1 2평이 우상향 턴하고, 5일이 10일 위로, 뚫고 올라가고, 5일 위에 일봉이 쓰고, 그런 형태가 이제 완성형 아니에요. 그런 거가 돼 있거나, 그 초입이거나, 아니면 그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근접해 있는 거거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느냐? 최근에 제가 썸네일 윗단에 다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오른다. 추천 종목 아닙니다. 요 종목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요 종목은 거의 완성형에 다가가고 있다.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완성형 직전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몇천 종목에서 찾기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라. 그것들은 다 나름대로 올라야 되는 이유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지 말고 종목을 불러주세요. 전 리딩방이 아니라서 그건 아닌데 이미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미 다. 그래서 8월 17일 이후에 18일부터 썸네일에 적혔던 것들을 전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데는 수급상의 완성형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번 체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지고 9월 시장을 한번 보자. 이런 거. 근데 이제 9월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9월 말부터 시작되는 긴 연휴가 지나서 10월이 되면 우리는 또 실적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해야 될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한쪽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날아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수익이라도 쌓아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올해 시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